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무슨 뉴스 들어보면 공소시효가 다 만료됐다 이런 말도 나오지. 그는 이제 공소시효라는 거는 이제 검사가 이 사람을 죄졌으니까 재판에서 처벌해달라 하고 법원에다가 이제 청구하는 것도 일정한 시간 안에 해야 돼.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이제 재판에 못 넘기는 게 이제 그 기간이 공소시효라는 거 부르는 거거든. 근데 우리 행정관계에서도 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서 자, 의 동그라미 1번 외울 거 아니야. 읽어보자. 시효라는 제도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이 되면 이제 계속되고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 의무 관계냐, 진실한 법률 관계냐 여부를 불문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를 권리 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 제도라고 하고, 동그라미 2번 시효에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너무 오랫동안 행사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권리 없어지게 하는, 권리를 소멸되게 하는 소멸시효라는 제도와, 또 자기가 권리자가 아닌데 남의 물건인데, 예를 들면 남의 땅인데 지 땅처럼 차지하고 막 20년 넘게 지 땅처럼 차지하고 누구도 문제 제기 안 했어. 그러면 20년 지나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권리자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 권리에,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취득시효라는 제도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2번도 외울 거 아니야. 시효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와 취득시효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다. 응? 이해됐어요? 네. 시험에 아직 시험 나오는 건 아니야. 자, 동그라미 3번. 우리 행정관계에서도 시효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 행정법에 따로 어떻게 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응? 동그라미 3번 밑줄 3번만. 그러면 이제 쌍가루 2번 여기 시험 나오는 거 있어. 우선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이렇게 제목 달았지. 금전채권은 돈 받을 권리를 말해. 그럼 국가가 개인한테 돈 받는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세금 부과해놓고, 그지? 맞네, 세금을 내야지. 응? 근데 국가가 세금을 부과해놓고 오랫동안 세금을 안 걷고 있어. 부과해서 상대방은 세금 낼 의무가 있는데 세금 징수를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어.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세금 부과해놓고 상대방은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안 걷고 있으면 국가의 세금 징수권은 소멸. 안 내도 돼 상대방. 응? 네,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래서 금전채권의 소멸. 여기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중요한데, 1번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 돈 빌려줬는데 얘 갚아야 될 날짜가 지났는데 안 갚아. 얼마 동안 돈 받아야 될 권리를 행사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으면 돈 받을 권리 없으냐면 개인 간에는 민법상 10년이에요. 응? 원칙이. 이건 여담이야. 잘 봐봐. 기본적으로 개인 간에는 서로 돈 받을 권리 10년 동안 행사 안 하면 권리 없어지는 게 원칙. 물론 원칙이 민법에서는 10년. 근데 더 짧게 정해놓은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바했지? 알바했는데 사장님이 돈 안 줘? 이거 돈 달라고 제때 청구를 해야 돼요? 청구도 안 하고 아마 임금이야, 임금. 응? 회사에서 일했는데 월급 안 준다. 이거 3년이야. 3년 안에 청구 안 하면 권리 없어져요. 응? 그런 제도가 소멸시효라는 제도. 근데 민법은 원칙이 개인들 간에 돈 받을 권리는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 안 하고 있으면 권리 없어지게 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숫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개인하고 사이에 돈 받을 권리 있지? 몇 년 동안 행사 안 하면 권리 없어진대? 5년. 중요한 거야. 5년. 숫자가 중요해요. 5년.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가 개인한테 돈 받을 권리 있는데 5년 동안 권리를 행사 안 하면 국가가 돈 받을 권리 없어지고, 또 개인이 국가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5년 동안 행사 안 하면 권리 없어져.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민법은 원칙이 10년인데 국가하고 개인 사이 행정관계에서는 5년으로 다 반토막으로 정해놨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제 국가하고 개인 사이의 행정을 둘러싼 관계는 좀 더 신속하게 빨리 확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민법이 정한 기간보다 5년으로 짧게 해놨다. 어쨌든 동그라미 1번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는 한 원칙이 5년으로 한다. 응? 5년.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민법은 왜 10년으로 해놨는데 왜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이 행정관계에서는 왜 짧게 5년으로 해놨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행정을 둘러싼 관계를 너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놔둘 수는 없다 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야. 읽고 지나가고. 다만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으로 한다 그랬지? 그러면 따로 행정법에서 5년보다 짧게 뭐 여기 정해놓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거기에 따라야지.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체크. 5년보다 짧게 기간 정해놓은 얘들이 몇 개 있어, 그렇지? 동그라미 1번 공부, 동그라미 3번 공부. 5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는 특별한 규정의 예가 거기 뭐 산업재해 보상보험금 청구권 3년, 공무원 연금법상의 무슨 연금 청구권 3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3년, 이렇게 5년보다 짧게 정해놓은 예외도 있긴 있다. 응? 이런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이 5년이라는 얘기야. 동그라미 1번 공부, 동그라미 3번 공부. 응?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공부할 게 동그라미 4번이야. 4번 체크. 자, 예를 들면 국가가 개인한테 돈 받을 권리 있잖아. 국가가 개인한테 돈 받을 권리는 아까 세금 같이, 세금도 있고 너 뭐 위반했으니까 뭐 얼마 내라 막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강제로 국가가 돈 내라고 의무 부과해서 생겨야 될 그 돈 받을 권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가도 개인한테 계약 맺고 돈 빌려줄 수 있어요. 개인과 개인 간에 돈 빌리는 것처럼 개인도 국가한테 이자 얼마 주겠다 해서 돈 빌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 간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지. 자, 국가가 돈 받을 권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다 5년의 적용을 받는다. 응? 그걸 또 2번이 중요한 사항. 그럼 2번. 자,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 우리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 행정기본법에서 정해놓거나 또는 다른 법에서 기간 어떻게 계산해라, 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르고, 행정기본법이나 다른 법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 특별한 규정 없다면 민법이 정한 기간 계산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요거 시험에 쓰이니까 동그라미 2번 알아두고요. 그러면 기간을 계산할 때 우리가 기간 계산의 시작점을 뭐라 그러냐면 기산점, 이런 용어로 표현해. 기간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만료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기산점을 잘 보자. 언제부터 기간 계산 시작해야 되느냐? 자, 기간의 기산점 원칙 뭐래? 요 원칙 밑줄 쳐서 원칙 뭐라고? 첫날은 빼고 계산 시작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다. 응? 밑줄 쳐주세요. 첫날은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원칙 밑줄 쳐서 초일 불산입.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 자, 기간을 시간 단위, 분 단위, 초 단위로 정해놓은 경우는 즉시부터 기간 계산을 시작하고, 기간을 일, 주, 월, 연 단위로 정했을 때는 첫날은 뺀다. 응? 이게 이제 민법 규정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첫날을 빼고 계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니은번 또 중요한데, 자, 법이야, 법.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국가가. 응? 근데 법을 만들었는데 두 가지로 나눴지. 첫째 끝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국민한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 응?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은 공포한 날, 첫날,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하고. 응? 두 번째 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법이 시행되도록 하는 경우는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응?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지. 니은벌에 두 가지야. 하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은 공포한 날 집어넣어서 그날부터 시행일이 되는 거고, 응?
그다음에 공포한 날부터 뭐 10일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공포한 날은 빼고 기간 계산 시작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셋째 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은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뺀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그런데 예외로 보면 초일 산입 나왔죠. 첫날부터 넣어서 계산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도 기억번이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 써놨죠? 자, 행정기본법 규정인데 법령에서 또는 국민에 대한 법집행 조치인 처분에서 국민의 권리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자, 권리이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의 일주 월 연단의 정하는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이에 따른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거 어떻게 공부하면 좋으냐면 여기 첫째 때 국민의 권리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지. 그럼 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 국민한테 영업정지 처분 10일 예를 들어. 그러면 영업정지 오늘 인천시장이 나한테 영업정지 10일 하면서 통지서를 보내왔어. 10일인데 오늘 오후 3시에 받았어. 그럼 오늘부터 하루 포함시키는 게 국민이 나한테 유리할까? 빼는 게 유리할까? 포함을 시키는 게 낫지. 오늘 오후 3시에 받았지만 오늘도 하루로 쳐주면 그러면 국민이 영업정지 기간이 빨리 지나잖아. 다 국민한테 유리한 쪽에 나죠. 응? 그러니까 이제 거기 봐. 기억번에 국민의 권리익을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조치. 그러면 둘째 줄 끝에 뭐 쭉 이어 기간을 영업정지 내가 지금 예를 10일을 줬다 그랬잖아. 그럼 10일 계산할 때 어떻게 한대? 셋째 줄 첫날 산입. 응? 첫날 산입. 다만 이렇게 첫날을 산입하게 되면 국민한테 불리하게 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첫날 빼란 얘기야. 국민한테 불리하게 될 때는. 이거 공부 요령은 국민한테 불이익한 영업정지 처분이니 뭐 이런 거 내릴 때는 그거 첫날부터 넣어서 계산해 줘라. 응? 다만 그 첫날부터 넣어서 계산하는 게 국민한테 불리할 때는 빼라. 응? 이런 취지죠. 기억번 꼭 중요. 그 외에 니은은 이제 그 특별한 이 기억번은 행정기본법에 이렇게 규정이 된 거지. 이런 규정이 없다면 니은번 뭐 첫째 그때 이것도 따로 규정이 돼. 사람 연령 계산하는 거 있지. 나이 계산할 때는 출생한 날부터 하루 집어넣습니다. 출생한 날부터. 응? 연령 계산 등등 이런 것들이 또 이 밑에 내려가면 뭐 형법상 야 오늘 구속됐어. 구속 사람을 구속시켰는데 어떻게 돼? 구속된 첫날도 넣어주는 게 국민한테 좋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런 건 어때? 국민이 법에서 뭐냐면 국민이 뭐 증명서나 뭐 발급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다. 그지? 그러면 뭐 일주일 안에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신청한 날부터 집어넣어주면 국민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는 거지. 그게 다 국민한테 유리하게 될 때는 첫날부터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응? 있다고 꼭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기억은 중요한 거야. 자, 그다음에 만료점 가봐. 만료점. 만료점은 원칙. 정해진 말일날이 종료함으로써 만료되는 거다. 다만 말일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그 기간은 이길이라는 말은 다음 날로 만료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응? 그래서 다음 날로 만료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동그라미 2번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기억번 중요합니다. 법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는 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법 공포하고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면 근데 3개월이 되는 날짜가 공휴일 토요일이야. 그럼 어떻게 한대? 그 말일로 응?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라도 그날로 만료. 응? 그래서 기억 중요. 기억은 법인 경우 그 기간이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도 그 말일로
만료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법이 시행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아까랑 정리해보자. 자, 예를 들면 어떤 대통령령이 제정이 됐어. 대통령령이 제정이 됐는데 자, 언제 공포됐냐? 2022년 8월 10 오늘 며칠이야? 응? 13일? 응? 자, 8월 13일 공포가 됐어. 이 법 대통령령 만들었다고 국민한테 공포.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3개월 경과 3개월 경과한 때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돼 있대. 법 규정이 시행일이 이렇게 정해져서 그럼 이거 언제 이 법은 효력이 발생 국민에게 이제 효력이 생기는 걸까? 시행이 되는 걸까? 그러면 이제 3개월을 계산을 해야 돼, 그지? 그러면 계산 시작점 기산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첫날 넣어야 돼, 빼야 돼? 공포한 날 8월 13일 날 이거 집어넣어요, 빼야 돼? 응? 위에 있었잖아, 거기. 응? 원칙의 기산점의 원칙의 니은번, 그지? 둘째 끝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법은 뭐야? 공포한 날은 뺀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부터 이 기간 계산 시작하는 거야? 2022년 8월 13일 안 넣지? 14일 오전 0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3개월. 그러면 또 이거 달로 따질 때는 야, 이게 8월 달이면 31일까지 있나? 응? 하여튼 31일까지 있던 30일까지는 달력이 정한 대로 그냥 한 달씩 쳐요. 응? 2월 달은 28일까지만 있어도 한 달로 치는 거야, 그냥 다. 응? 달력이 정한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단 한 달은 9월 달이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10월 달, 11월이 되겠죠. 그럼 언제 만료되냐? 11월 3개월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야? 11월 14일 날 시작했지? 11월 13일 자정. 11월 13일 자정이 끝나는 데야, 만료점. 그러면 어떻게 돼? 11월 14일 오전 0시부터 이 법은 시행이 되는 거야. 3개월 지난 뒤부터 11월 14일 오전 0시부터 이 법은 효력 발생한다, 시행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14일이 공휴일이래. 일요일 같은 공휴일이야. 그럼 어떻게 돼? 상관없어, 법은. 그지? 아까 만료점의 맨 페이지 아래 예외. 응? 그 끝나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도 어떻게 돼? 그날로 그냥 만료되는 걸로 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3일 만료 14일이 아니라 참 13일이 그지? 공휴일이라도 상관없이 13일로 끝난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말고 아까 위에 만료점의 원칙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봐. 오른쪽에도 나오겠지만 세금을 언제까지 내라 이거야. 응?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 언제까지 납부해라 그러는데 세금 납부해야 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날까지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공휴일이 끝나는 그 다음 날까지 내도 돼. 이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그 공휴일이 끝난 그 다음 날까지로 연장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오른쪽에 보면 니은번. 뭐랬어? 법령 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리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그러니까 국민한테 의무 부과하고 권리이익을 제한하고 불이익적인 경우 뭐야? 그 기간 계산은 말일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그날로 만료된다. 그래야지 국민한테 유리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안 그러면 아니 불이익이나 의무가 하루 더 연장이 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를 말일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기간은 그날로 만료한다. 응? 다만 그날로 만료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제도했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였지? 그죠? A에게 영업정지 처분 뭐야? 10일. 그지? 했어. 그래서 8월 13일 날 이게 8월 13일 날 영업정지 10일 했어. 그러면 10일 기간 계산 시작점 언제야? 8월 13일 집어넣나요? 빼나요? 여기서 13일부터 시작해? 14일부터 시작해? 야, 이거 영업정지 기간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주는 게 좋잖아, 국민한테. 그러니까 13일부터 집어넣는 거야. 응? 아까 이제 8월 13일 오후 3시에 영업정지 처분이 됐어도 8월 13일 오전 0시부터 하루 쳐주는 거야. 그럼 시작점은 8월 13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초일 산입하는 거지? 응? 그 다음에 10일은 언제 끝나? 응? 10일이면 언제 끝날까? 8월 22일쯤 될 거다. 그죠? 8월 22일. 응? 아, 만으로 따지나? 그죠. 8월 여기다 10 보태면 이렇게 해보자.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그치? 22일. 22일 자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22일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도 그냥 이날로 영업정지 10일 끝나는 거지.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 날까지 연장되고 이거 아니란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국민한테 불리한 내용일 때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주자. 응?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예외 기억번 법일 때도 그다음에 니은번.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에 다 뭐야? 끝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이라도 다 그날로 그냥 만료하는 걸로 하는 거죠. 시험 중에. 그다음에 쌍가로서 번 기간의 역사는 거의 시험에 안 돼. 역사니까 거꾸로 계산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주로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선거하는 날이 며칠로 정해졌다. 그럼 선거일 전 며칠 전까지 국민들한테 선거 공보물을 발송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날부터 며칠 전까지 보내야만 되는가 이런 거 계산하는데 이건 같은 방식으로 거꾸로 계산하는 거다. 뭐 시험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꼭 알아둬야 될 거. 자, 3가지 있지. 하나는 우리 행정기본법이나 이런 우리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방식을 기간 계산 규정을 따른다. 대원칙. 그래서 기산점에서 원칙은 초일 불산이 예외로 초일 산입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만료점은 원칙적으로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말일날이 그러면 그 다음 날로 만료되는 걸로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서 그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도 그날로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국민한테 불이익한 경우에는 빨리 끝내주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요 법 규정들이 최근에 이 행정기본법이라고 내가 끝에 이제 가로치고 행정기본법 몇 점 행정기본법 규정들이 계속 시험에 나와요.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작년에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내기 좋아, 그죠? 그동안에는 안 나왔던 거지. 새로 만들어진 규정들이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효라는 제도가 있는데 어차피 뭐 이어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시효